강사 도연은 제 뒤에 서서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세를 교정하는 척하며 제 옷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진 숨결, 엉덩이에 닿는 단단한 온기, 그리고 팔을 따라 흐르는 힘의 리듬이 마치 다른 의미로 제 몸을 흔드는 듯 했어요. 60대 여성과 40대 골프 강사의 실화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정이 올해 62.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인생 같았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여유롭게 사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언제부턴가 짧아졌어요. 아침엔 신문을 보며 커피를 홀짝이고 저녁엔 술자리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세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작 제 삶은 공허하고 텅 빈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골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내 나이에 무슨 골프야?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 아직 젊어. 새로운 걸 시작해봐. 생각보다 재미있을 거야.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저는 가까운 연습장을 찾아갔어요. 연습장의 공기는 의외로 활기가 넘쳤어요. 잔디 냄새, 공이 날아가는 경쾌한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지만 어딘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윤정희 님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낮고 단정한 목소리에 돌아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폴로 셔츠와 반듯한 자세, 햇살에 그을린 피부와 날렵한 눈매. 그가 제 앞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박도연 프로입니다. 오늘부터 레슨을 맡게 됐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묘하게 단단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의 손은 오래도록 클럽을 쥐어온 듯 굳세면서도 따뜻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린 걸 저 자신도 알아챘어요. 첫 레슨은 어색했어요. 클럽을 쥐는 방법조차 몰라 허둥대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아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죠. 손가락은 이렇게 겹치시고 무릎은 살짝 굽히세요. 몸에 힘을 빼야 공이 멀리 갑니다. 그가 제 뒤에서 팔과 어깨를 감싸듯 교정해 줄 때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선 이미 오래전 사라진 따뜻함이었죠.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스쳐갔어요. 첫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지만 저는 괜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어요. 연습장을 나서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둘째 날 연습장.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흘러내리며 연습장의 잔디 위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괜히 마음이 설레어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더 신경 쓴 것도 스스로 알 수 있었죠. 윤정희님, 오늘은 드라이버를 한번 잡아볼까요? 박도연 프로가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긴 샤프트의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는데 은빛 헤드가 햇빛을 받아 번뜩이며 묘하게 눈을 끌었어요. 처음엔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힘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힘을 빼야 멀리 날아갑니다. 그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클럽을 받아들었죠. 양손으로 그립을 쥐었지만 손가락이 어디에 닿아야 하는지 애매해 허둥댔습니다. 제가 직접 잡아드릴게요. 그는 제 오른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놓으며 손가락을 하나씩 교정했습니다. 굵고 단단한 손가락이
제 손끝을 하나하나 스쳐갈 때마다 작은 전류 같은 게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검지와 엄지가 만드는 이 삼각형, 이게 바로 스윙의 방향을 결정하는 축이 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제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목이 그의 손에 감싸여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은 마치 처음 연애하던 시절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열지 말고 무릎은 조금 굽히세요. 그는 제 뒤로 다가와 어깨를 눌러주었고 허리를 살짝 돌리며 스탠스를 교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제 등과 엉덩이 뒤로 가까워졌고 무언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옅은 땀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묘하게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천천히 휘둘러 보세요. 말대로 해보았지만 공은 삐딱하게 굴러나갔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었죠. 아휴, 영 소질이 없나 봐요. 그러자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그는 제 팔을 뒤에서 감싸 안듯 잡고 함께 스윙 동작을 만들어갔습니다. 양손이 겹쳐지고 또다시 그의 아래 부분이 엉덩이에 닿자 저는 숨을 고르기조차 힘들었어요. 스윙은 힘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공이 곱게 뻗어나갔습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푸른 하늘을 가르는 흰 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어요. 보셨죠?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가 제 옆에서 박수를 치며 말했을 때 제 가슴은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레슨이 끝난 후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클럽의 감촉이 아직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말했죠.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그의 미소가 햇살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배운 건 스윙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두근거림이 아닐까? 레슨이 끝난 뒤 도연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바로 가시는 길인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집에 가도 할 일이 딱히 없으니까요. 그 말에 도연은 웃으며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기서 차 한잔 하실래요? 레슨 후엔 몸을 식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순간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와 더 얘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주하니 마치 오래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연습장이 멀리 보이고 마주 앉은 도연의 얼굴은 햇살을 받아 한층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정희님, 운동을 따로 하시나요? 자세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조금 하는 정도죠. 솔직히 운동은 젬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좋으세요. 스윙은 결국 멘탈 싸움이니까요. 칭찬인지 격려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프로님은 언제부터 골프를 하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죠. 20살 때부터요. 사실 골프는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은 길지 않았어요. 부상 때문에 오래 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슨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속 이야기를 이렇게 가깝게 듣는 게 오랜만이라 저는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혼자 지내세요? 조심스레 던진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은 못했습니다. 골프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삶이지만 묘하게 닮은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제가 결혼 30년 차에 들어섰다는 말, 남편이 일로 늘 바쁘고 대화가 줄어들었다는 말.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외로움이 있죠. 그걸 누군가 들어주면 그게 가장 큰 위로 아닐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무심코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그의 손길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그의 눈빛과 손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과의 무심한 일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 나는 지금 어쩌면 아주 위험한 길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오랜만에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골프를 시작해보라고 권했던 바로 그 친구였죠. 정희야, 요즘 레슨 재미있지? 혹시 필드 나가볼 생각은 없어? 나, 아직은 무리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수진은 장난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모임이 하나 있어. 마음에 드는 프로 강사들을 데리고 필드 나가는 거야. 돈만 주면 거의 다들 응하거든. 저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그런 게 있어? 세상에. 별거 아냐. 그냥 골프 치러 같이 나가는 거지. 근데 또 묘하게 설레는 게 있달까? 하. 친구의 가벼운 웃음 뒤에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나쁘끄럽기도 하고 어쩐지 금기를 건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레슨 중 제 손을 잡아주던 단단한 손길, 고든 눈빛과 젊은 웃음소리. 만약 그가 내 곁에서 필드에 함께 서준다면 어떨까? 생각만으로도 묘한 떨림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수지는 제 마음을 아는 듯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희야, 내 프로 선생님 멋있다며? 솔직히 우리 나이에 어디서 그런 남자랑 붙어 다녀 보겠니? 괜찮아. 그냥 즐기는 거지 뭐. 저는 괜히 말끝을 흐렸어요. 에이, 무슨 난 아직 그런 건. 하지만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만약 내가 도연에게 이 모임을 제안한다면? 그가 웃으며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친구들 앞에서 그를 내 남자친구인 듯 소개하고 싶은 이상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안 돼. 이건 너무 엉뚱한 생각이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왠지 모르게 그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연습장. 도연은 늘 그랬듯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그의 평범한 인사가 유난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레슨이 끝나고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어요. 가방을 매만지며 괜히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 순간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프로님 혹시... 하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혔어요. 그에게 모임을 제안하고 싶다. 아니, 그런 건 절대 안 돼. 양극단의 감정이 부딪히며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주말 약속된 필드. 이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잔디 위는 이슬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임에 나온 아줌마들은 저마다 자신이 데려온 프로 강사와 짝을 이뤄 서 있고 보통 모임이 아닐란 걸 한눈에 알게 됐어요. 아줌마들에 어울리지 않는 놀랍게도 모두 젊고 훤칠한 인물들이었어요. 긴 팔다리, 햇살에 그을린 피부, 자신감 어린 미소. 그 중에서도 도연은 단연 눈에 띄었어요. 차분한 태도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된 품위가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죠. 필드에 들어서자 아줌마들과 프로 강사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티샷을 마치고 내려오며 허리를 툭 치거나
장난스럽게 뽀뽀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스스럼 없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도연과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에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정희님, 팔이 굳으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을 마치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제 팔을 끌어 팔짱을 꼈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팔꿈치가 제 가슴에 닿았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팔짱 낀 채로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제 어깨와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어요. 그의 손길은 차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힘을 빼셔야 해요. 그래야 스윙이 부드럽습니다. 귓가에 닿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옆에서는 다른 여성들이 프로 강사들과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도연과의 접촉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러가는 듯 했죠. 스윙을 마치고 나니 공은 뜻밖에도 곱게 뻗어나갔어요.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들 속에서 도연과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의 미소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자신감이 숨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팔에 남은 온기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오늘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버린 걸까? 필드 라운딩을 마치고 모두가 근처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둥근 테이블 위에는 색색의 반찬과 노릇한 전, 그리고 벌써부터 김이 오르는 소주잔이 줄지어 있었죠. 라운딩 내내 웃고 떠들던 아줌마들은 이미 들뜬 분위기였어요. 각자의 프로 강사와 다정하게 앉아 술을 권하고 소소한 농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낯설고 어색한 자리가 나쁘끄럽기도 했지만 옆에 앉은 도연이 묘하게 태연한 얼굴로 술을 따르고 있어 더 긴장됐어요. 프로님, 한 잔 받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따라주자 그는 잔을 들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정희님이십니다. 그의 말에 순간 테이블이 술렁였어요. 다른 아줌마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우리 정희 씨 진짜 동안이시잖아. 필드에서도 제일 예쁘더라니까. 맞아. 도연 프로가 괜히 저런 말하는 게 아닐걸? 농담 섞인 웃음소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다가온 건 도연의 눈빛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묘하게 진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 사람, 이런 자리가 익숙한 건 아닐까? 다른 아줌마들에게도 이렇게 웃으며 칭찬했을까? 도연처럼 젊고 잘생긴 프로가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까 필드에서도 다른 강사들이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고 웃음을 주고받는 걸 보았으니까요. 혹시 도연도 그런 부류일까? 아줌마 킬러 같은 사람?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시 그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어요. 잔을 들어 제 술잔에 소주를 따르는 그의 손길은 의외로 진지했고 그가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는 내게만 특별히 들렸으니까요. 정희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첫 필드인데도 끝까지 집중하시더군요. 제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람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온기, 그리고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에 저는 더 이상 이성적인 의심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술 기운이 얼굴에 오르면서 마음도 무장해제됐어요. 그래, 설령 이 남자가 경험이 많다 해도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남자가 좋다. 그게 전부다. 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커졌지만 제 귀엔 도연의 웃음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와 나 사이에 오가는 짧은 시선,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다른 이들은 이미 삼삼오오 흩어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제 옆에서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희님,
오늘 필드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셨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교정해 드려야겠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이 시간에요? 다들 집에 가는데. 하지만 그는 이미 제 가방을 들어 올리며 걸음을 옮겼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오늘 바로 잡아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억지 같으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저는 결국 그를 따라 나섰어요. 술 때문일 거야.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기대가 피어났어요. 밤 공기를 가르며 도착한 연습장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내부 전등을 켰고 조용한 공간에 따스한 빛이 번져나갔어요. 텅 빈 연습장은 낮과는 달리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자, 다시 클럽을 잡아보세요. 그는 술 기운이 돌고 있음에도 눈빛만은 맑았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는 제 손을 직접 잡아 클럽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각도 오늘 내내 놓치셨잖아요. 그의 손길이 손등을 타고 어깨까지 이어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온 감정 때문인지 그 순간 온몸이 떨려왔어요. 강사 도연은 제 뒤에 서서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세를 교정하는 척하며 제 옷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진 숨결, 엉덩이에 닿는 단단한 온기, 그리고 팔을 따라 흐르는 힘의 리듬이 마치 다른 의미로 제 몸을 흔드는 듯 했어요. 힘을 빼세요. 몸을 제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말은 레슨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깊었어요. 순간 클럽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잔디 위에 떨어졌고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신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들어온 크고 우람한 그것은 저를 가득 채우고 천국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날 밤 빈 연습장은 공 대신 우리의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어요.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정희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레슨 시간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지도나 교정이 아니었죠. 도연은 노골적으로 제 몸을 감싸 안았고 클럽을 쥔 손을 핑계 삼아 허리며 어깨를 과감하게 스쳤어요. 이제는 몸으로 리듬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이건 레슨이라기보다 명백한 유혹이었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순간이 설레고 좋았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희야, 지난번 모임 재밌었지? 이번 주말에도 나가자. 도연 프로도 꼭 데려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도연에게 말을 꺼냈어요. 프로님, 이번 주말에 또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주실래요? 도연은 잠시 웃더니 이번엔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정희님, 사실 부모님이 병원에 계세요. 수술비가 급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혹시 큰 돈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대사 같기도 했어요. 역시 이런 게 당연한 걸까? 그가 젊은 프로라면 돈을 빌려달라 할 수도 있겠지. 저는 스스로 합리화를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도연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카톡은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바쁘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레슨일이 아닌 평일 저녁 저는 몰래 연습장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텅 빈 듯한 공간이 고요히 펼쳐졌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곳에는 도연이 다른 아줌마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잠시 후엔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를 나누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멀리서 지켜본 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걸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자꾸만 쏟아졌어요.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여전히 그를 향한 그리움. 모순된 감정이 뒤엉켜 저는 스스로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져 있던 저는 결국 모임 약속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수진아, 이번 주말엔 나 못 나가겠어. 사실은 목이 메어 잠시 머뭇거리다 연습장에서 본 광경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도연이 다른 아줌마와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 그 순간 숨이 막힐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것. 수진은 한참을 듣더니 곧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희야, 너 혹시 진심으로 그 사람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젊고 잘난 프로가 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여자 옆에 있겠니? 이 바닥에선 흔한 일이야.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얼음장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즐기라니, 난 그런 게 아니었어. 저는 속으로 반박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버렸어요.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만 괜히 감정 섞어서 힘들어지는 거지. 이런 건 원래 서로 필요한 만큼만 즐기는 거야.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수진의 말이 얄밉고 차갑게 들렸지만 어딘가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밤이 깊어가며 거울 앞에 서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달라진 몸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무뎌져 있던 마음. 그런 제가 40대 초반에 젊고 잘생긴 남자에게 진심을 바라는 게 무모한 일이 아니었을까? 눈가가 시큰거렸지만 그 눈물 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번졌어요. 그래, 이제는 마음을 접자.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하며 저는 도연을 향한 흔들리던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며칠째 연습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일부러 신호음도 꺼버린 채 집안에서만 지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도연을 떠올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억지로라도 잊어야 한다고 수십 번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오후 잠잠하던 휴대폰이 갑자기 카톡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레슨 안 오시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되죠? 보고 싶습니다. 단순한 문자 몇 줄이었는데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어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마음을 접기로 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의 다정한 말투는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보고 싶습니다. 짧은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 읽다 보니 입가에서 피식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가식적인 사람.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손끝은 이미 답장을 보낼까 말까. 카톡 창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갈등 끝에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 있으니 마음속 복잡한 생각이 흘러내리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장은 오히려 더 빠르게 뛰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손대지 않았던 색조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거울 속에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직 괜찮아. 속으로 중얼거리며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문을 열어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골프복을 뒤적였죠. 손끝이 멈춘 건 가장 짧은 치마가 달린 하얀색 골프웨어였습니다. 입어도 될까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도연의 눈빛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발걸음은 주저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방에 클럽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을 때 가슴은 두근거림과 두려움으로 요동쳤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람의 연습장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오늘의 황혼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멈추려 해도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